컴퓨터가 개발자를 대체하는 세상이 오는 걸까요? 2021년 웹 개발자라면 놓치면 안 되는 꼭 알아야 되는 트렌드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서 중요한 토픽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작년 한 해 동안 Git과 GitHub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를 생성하셨나요? GitHub에 따르면 지난해만 6천만 개가 넘는 새로운 리파지토리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새로운 리파지토리는 35%가 증가했으며 기여자는 25%, 그리고 하나의 PR이 머지되는 데는 무려 7시간 정도나 빨라졌다고 합니다. 5,600만 명의 개발자가 조인했으며 큰 50개의 기업 중에 72%나 GitHub을 이용하고 있고 6천만 개의 새로운 리파지토리가 만들어졌으며 와우, 무려 19억이라는 기여자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아시아 지역에서만 1.1%의 활발한 사용자가 증가했다는 거고요. 코로나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평일에는 회사 프로젝트를 열심히 하고 주말에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비율이 굉장히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한 해 동안 세계 각지에서 많은 개발자들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조인하고 커뮤니티에 활발하게 기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를 하셨나요? 열심히 하셨나요? 다음으로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역시나 자바스크립트가 1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와 사용도가 높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의 순위가 1순위고요. 여기에서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언어가 있는데요. 여기 타입스크립트의 미친 성장세가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나요? 타입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에 타입이 더해진, 아니 그것 이상인 정말 강력한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하는 어떤 곳이든 타입스크립트로 대체해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많은 개발자들이 타입스크립트를 사랑하고 있고 계속 끊임없이 배우길 원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많은 개발자들이 개인 프로젝트를 할 때 자바스크립트보다는 타입스크립트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규모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자바스크립트보다 타입스크립트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입스크립트는 새로운 언어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한 언어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신 다음에 배우는 걸 추천해 드려요. 아직 한 번도 타입스크립트를 공부해 보시지 않으셨다면 올해 안에는 한번 배우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저도 타입스크립트 강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웹 프레임워크스입니다. 제 자바스크립트 역사편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jQuery는 역사상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사용되어져 왔기 때문에 계속 1위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제 얘는 더 이상 보지 않는 것으로 하고 리액트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웹 프레임워크 중에 리액트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또 많은 기업들이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조금 더 배워보고 싶다면 제 리액트 강의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서 정말 재밌는 사실은요. 어떤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를 사용하냐는 설문조사에 리액트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리액트 훅스, 리액트 컨텍스트 API가 리덕스보다 드디어 더 높은 사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제 리액트 강의 때 언급해드렸죠. 리액트 훅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리덕스로 복잡하고 코드도 많이 짜야 되는 이런 복잡한 라이브러리를 쓰지 않고요. 리액트 자체만으로도 깔끔한 스테이트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찐 재밌는 거는요. 3년 안에 죽을 것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라는 설문조사에 리덕스가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리덕스 안녕! 많이 쓰이는 웹 프레임워크스 중에 리액트, 앵귤러, 뷰 이 세 가지는 계속 말하면 입만 아프고요. 이 중에 리액트가 가장 많이 쓰이고 인기가 많고 커뮤니티가 막강하다고 말하는 것도 입이 살짝 아픈데요. 올해는 그 옆에 있는 스벨트를 한번 눈여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벨트는 리액트와 뷰와 마찬가지로 컴포넌트 프레임워크인데요.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차이점은 기존의 프레임워크는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트에서 파생되는 UI 업데이트가 되고 그리고 이때 버추얼 돔을 사용한다는 약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이었다면 버추얼 돔을 생성하지 않고요. 컴파일 시간, 빌드 타임 때 필요한 돔 요소를 미리 만들어 놓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직은 베이비 단계이고 관련 커뮤니티가 많이 생성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사용도가
난이도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환경에 관련된 건데요. 브라우저 위에서 동적인 프로그래밍을 가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자바스크립트는요. 강력한 엔진의 개발 덕분에 Node.js라는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환경을 이용해서 이제는 브라우저 밖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졌는데요. 그래서 많은 개발자들이 백엔드를 Node.js를 이용해서 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Node.js의 단점들이 많이 보완된 새로운 데노가 뜨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 데노도 한번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드림코딩 채널에서도 Node.js와 데노 그리고 다양한 토픽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No code, less code. 코드 한 줄도 작성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을 그냥 뚝딱 만들 수 있는 패러다임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원하는 UI 컴포넌트를 여기저기 가져와서 뚝딱 만들 수 있는데요. 버블, 에어테이블 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존재합니다. 많은 웹사이트들 중에 버블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웹사이트의 수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숫자를 봤을 때 아직 0.01%라는 작은 숫자에 불과하고요. 에어테이블 같은 경우는 0.08%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투자자와 회사들이 노코드와 레스코드를 지원하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는데요. 노코드와 레스코드가 우리 개발자를 대체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코드와 레스코드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높은 성능에 조금 더 뛰어난 개발자가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질문은 노코드, 레스코드가 개발자를 대체할 수 있을까라기보다는 나는 대체 불가능한 개발자인가? 이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서버레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요즘에는 비싼 하드웨어 장비를 구입해서 직접 서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하고 운영하는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서도 적절한 OS를 선택하고 버추얼 머신을 생성하고 나의 제품을 구동하고 OS나 보안의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면 내가 직접 스스로 업데이트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을 가질 필요가 없고요. 내가 열심히 작성하고 만든 나의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에게 제공만 해놓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서버에서 동작하도록 만드는 것이 서버레스 디자인입니다. 어떤 OS에서 동작하든 어떤 버추얼 머신에서 동작하든 그리고 OS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그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순순히 나의 어플리케이션 로직 자체에만 조금 더 집중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당신의 어플리케이션을 주로 어디다가 배포하세요? 라는 설문조사에서는요. 나만의 서버를 쓴다는 개발자보다는 AWS, Netlify,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과 같은 다양한 클라우드와 서버레스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중에서도 Netlify나 Versal 같은 경우에는 이 서버레스를 모델로 한 서버레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해주는 프로바이더인데요. 서버레스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미래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앞으로 조금 더 강력하고 다양한 프로바이더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정말 사랑하고 많은 개발자들이 사랑하는 앞으로 뜰 것 같은 잼스택입니다. 잼스택은 서버가 없이 백엔드 지식이 없어도 풀스택을 구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바로 자바스크립트, APIs, 마크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로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가능한 Next.js, Gatsby가 많이 이용되어지고요. APIs는 Headless CMS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는데요. CMS는 Content Management System의 약자로 서버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간편하게 컨텐츠를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도 생성해주고 다양한 것들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마크업을 이용해서 프론엔드를 구현할 수 있죠. 이 잼스택은 핫포테이토인데요. 많이 이용되어져 있고 이 잼스택을 주변으로 해서 더 많은 것들이 개발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드림코딩 채널에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SPA,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한 번만 접속한 뒤로 다시 페이지를 리로딩할 필요가 없이 한 페이지 내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최신 기술은 아니지만 최근에 많이 이용되어지고 앞으로도 쭉 많이 이용되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페이스북, 핀트레스트, 지메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죠.
이 SPA와 함께 뜨고 있는 것이 PWA입니다. PWA는 웹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웹 어플리케이션을 모바일 프로그래밍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고 웹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모바일에 다운로드 받아서 모바일에 관련된 다양한 API를 이용할 수 있고 또 디바이스가 오프라인일 때도 끊임없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도 도와줍니다. 다음으로는 웹 어셈블리입니다. 브라우저 위에서 동작하는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언어는 조금 느린 편에 속한데요. 사람과 가까운 언어일수록 성능 면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는 웹 어셈블리가 있기 때문에 저수준에 속하는 이런 어셈블리와 같은 C, C++, 러스트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브라우저 위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이티브에 가까운 정말 폭발적인 성능을 보장하고 컴팩트한 바이너리 포맷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웹 어셈블리를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중에 대표적으로 피그마를 꼽을 수 있는데요. 디자인, 프로토타입을 위해서 많은 디자이너들이 이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피그마는 C++ 언어를 이용해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했는데요. 컨텐츠의 로딩 속도를 3배 이상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구미가 당기지 않나요? 기존에 로우 레벨 언어를 이용해서 만들어둔 게임이나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 이제는 웹 어셈블리를 이용하면 웹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AI, Artificial Intelligence나 ML, 머신러닝 등을 이용해서 똑똑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이 대세인데요. 기존에 수집해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에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할 건지를 미리 예측하거나 사용자가 구입할 확률이 높은 목록을 먼저 보여준다든지 AI를 기반으로 한 똑똑한 채팅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요즘에는 AI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지 않아도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AI 기반으로 한 웹 서비스가 굉장히 뜨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우스나 키보드 없이도 음성만으로 간편하게 검색하고 내비게이션 할 수 있는 Voice Search and Navigation 그리고 머티리얼 디자인을 넘어선 모션 디자인이 최신 트렌드로 뜨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웹 개발자라면 누구나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트렌드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고요. 앞으로 드림코딩 유튜브 채널에서는 조금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들을 다루는 유익한 채널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올 한 해도 멋진 꿈과 목표를 세우시고 항상 여러분들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멋진 드림코더가 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don't forget to code your dream. Bye!